네, 그러면 이번 섹션은 웹과 HTTP 쪽입니다. 웹과 HTTP. 그래서 웹 페이지는 기본적으로 그 하나의 페이지에 여러 개의 오브젝트들이 들어가 있죠. 하나의 페이지에 여러 개의 오브젝트들이 들어가 있고, 또 이 오브젝트들은 그 HTML 파일이 있고, 그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뭐 어디 홈페이지, 뭐 네이버 웹페이지라든가 아니면 저희 연구실 홈페이지에 들어오면은 그 홈페이지 페이지가 있고 그 페이지 안에 그 페이지를 HTML 파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그리고 그 안에 여러 개의 이미지 뭐 누구 사진 뭐 신문 그의 요약을 한 그 썸네일 사진 뭐 연예인 사진 이런 뭐 사진들이 있고 그다음에 자바 애플리케이션 아니면은 뭐 오디오 파일 여러 개가 있죠. 그래서 한 페이지 안에 여러 개의 오브젝트들이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인베드가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웹페이지라는 게 봤을 때는 그 base HTML 파일, 그러니까 그 index.html,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그 host name이 있고 path name이 있는데 host name 뒤에 뭐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그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게 index.html 쓰는데 그 base HTML 파일이 있고 그 파일 안에 이런 그 뭐 누구 사진도 갖다 넣어주세요. 뭐 어떤 그 오디오 파일도 갖다 링크해 주세요. 그런 것들이 쭉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웹페이지 하나를 그렇게 해서 웹페이지 하나를 로드할 때 뭐 여러 개의 그림을 뭐 어떻게 배치를 하고 뭐 음악도 나오고 뭐 비디오도 영상이 되고 그런 식으로 다 이렇게 링크가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이 각각의 이 웹 오브젝트들은 URL, Uniform Resource Locator라는 이런 주소 형식으로 그 표시가 되는데 이거는 두 개의 파트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URL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호스트 네임을 가리키는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path name을 가리키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host name은 뭐 naver.com, 뭐 smu.h.kr 뭐 이런 식으로 host name이 있고 그 뒷부분에 이제 그 path name이 있는 거죠. path name이 있어서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웹을 만드신 분이에요. 웹 프로토콜, HTTP 프로토콜을 1989년에 처음 만드셨고, 그래서 그 월드와이드의 창시자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Sir 팀 버너슬리 경이라는 분인데, 이 분이 만드신 프로토콜입니다. 그죠? 그래서 보면은 HTTP 오버뷰는 HTTP는 Hypertext Transfer Protocol이라고 얘기를 해요. Hypertext Transfer Protocol이라고. 그래서 웹의 그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프로토콜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기억이 날지 안 날지 모르겠는데, 네트워크라는 그 인터넷 레이어, 뭐 OSI 7 레이어든 아니면 인터넷 프로토콜 레이어 5 레이어든 그 중에서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 해당하는 프로토콜이죠. 다음에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로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웹 클라이언트들이 있고 웹 서버들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들은 그 보통 이제 뭐 크롬이나 인터넷 익스플로러 또는 그 뭐 브레이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 파이어폭스라든가 여러 가지 브라우저들이 있는데 그 브라우저들이 HTTP 프로토콜을 사용을 해서 웹 페이지를 리퀘스트 요청을 하고 그것을 받아서 디스플레이 표시를 해주죠. 그죠? 표시를 해줍니다. 그다음에 서버는 그 웹 서버가 기본적으로 어, 이런 클라이언트들이 리퀘스트를 받아서 HTTP 프로토콜을 사용을 해서
요청된 오브젝트들을 보내주죠. 네,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략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 어떤 PC에 파이어폭스 브라우저가 있던가 아이폰에 사파리 브라우저가 있을 때,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naver.com 이런 웹서버가 있다고 칠 때, 페이지 보내주세요 요청을 보내면은 답을 주고, 모바일 폰에서도 똑같이 같은 원리로 움직이죠. 네, 그래서 HTTP를 이제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은 대략 그 Transport Layer Service 중에서 TCP를 사용을 합니다. TCP를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Stateless라고 얘기해서 상태 정보를 보관을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스테이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략 이 두 가지로 설명이 될 수가 있는데, TCP를 사용하는 것 한번 봅시다. TCP를 사용해서 그래서 먼저 TCP 커넥션을 웹서버의 포트 80번으로, 우리가 포트 다 얘기했었죠. 기억이 다 날려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웹서버 같은 경우에는 항상 포트 80번에 그 소프트웨어가 바인딩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웹서버가 포트 80번, 웹서버의 포트, 예를 들어서 naver.com의 포트 80번을 통해서 웹서버가 돌고 있고, 클라이언트가 TCP 소켓을 만드는 다음에 서버에 TCP 커넥션을 시도를 하는 거죠. 포트 80번에. 그다음에 이제 서버가 포트 80번에서 TCP 커넥션을 리스닝을 하고 있다가 그것을 받아서 그래서 자기가 커넥션을 받아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면은 그 커넥션을 accept를 하고 수락을 하고, 그다음에 그 TCP 커넥션을 맺은 다음에 그 TCP 연결을 통해서 HTTP 메시지,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프로토콜 메시지죠. HTTP 메시지를 그 브라우저와 웹 서버 사이에서 이렇게 서로 교환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웹 클라이언트가 naver.com의 웹 서버와 커뮤니케이션 한다고 치면은 먼저 naver.com의 TCP 소켓 포트 80번으로 연결을 한 다음에, 너 지금 나랑 얘기할 수 있어? 여유 있어요? 그러면은 서버가 여유 있어요. 지금 서비스를 할 수 있어요. 답을 하고, 그러면은 그렇게 먼저 핸드쉐이킹이라고 하죠. 이렇게 악수를 먼저 해서 TCP 커넥션을 연 다음에 이 클라이언트가 오케이 연결이 됐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index.html 페이지를 주세요. 또는 news.html 페이지를 주세요. 이런 식으로 보냅니다. 브라우저가. 그러면 웹서버는 news.html 페이지 있어요 하고 쭉 보내주고, index.html 페이지 있어요 쭉 보내고, 이렇게 주세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은 TCP 커넥션 맺을래요? 물어보고 맺을게요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TCP 커넥션이 연결이 다 완성이 된 다음에는 HTTP 메시지로서 index.html 주세요. 그 다음에 index.html 받아가세요. 보내고, news.html 주세요. news.html 받아가세요 라는 거죠. 그래서 주세요 받아가세요 주세요 받아가세요 이렇게 되는데, 주세요라는 거는 보통 여러분들이 클릭 탁 하면은 링크를 클릭하면 이거 주세요. 그죠? 그러면은 그 페이지가 열리고, 그 다음에 또 그 페이지를 보다가 다른 메시지를 또 링크를 클릭을 하면은 그거 주세요가 되고, 그런 거 받고,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되죠. 반복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TCP 커넥션을 클로즈를 하는 거죠. 그럼 연결이 나 이제 볼 일 끝났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볼 일 끝나고, 그렇죠? 그러면은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HTTP가 주거니 받거니, 아니죠. 요청하고 주고 요청하고 주고 이렇게 되는데, stateless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태 정보를 보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서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index.html HTML 주세요. 받아가세요. news점 HTML 주세요. 받아가세요 하는데 이 클라이언트가 과거에 어떤 거를 요청을 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서버는 보관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HTTP 자체는 그죠? 예를 들어서 news.html 요청하고 받고 index.html 요청하고 받고 또 그 외에 뭐 index2.html 주고받고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데 그죠? 이러한 그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포인트에서 news.html을 요청을 했다라고 치면은 그 전에 뭐 한 10개에서 100개 정도의 파일을 요청했을 수가 있죠. 근데 서버가 이 클라이언트가 그전에는 뭘 요청했는지에 대한 정보는 제공을 기본적으로는 고려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정보, 스테이트 정보, 그러니까 상태 정보를 클라이언트의 상태 정보.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과거에 어떤 페이지를 요청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서버는 제공을 저장을 하지 않습니다. 스테이트.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뭐 간단하겠죠. 예를 들어서 naver.com 서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굉장히 뭐 동시에 뭐 수만 명 또는 수십만 명이 동시에 그 웹서버를 요청을 할 텐데 각각의 클라이언트가 그동안 어떤 정보를 액세스를 했는지를 전부 다 기록을 해두고 그 기록에 따라서 움직이려면은 굉장히 복잡해지겠죠. 그죠? 복잡해지겠고 물론 뭐 그렇게 클라이언트들의 정보를 저장을 해서 그 저장한 거를 바탕으로 하면은 뭐 장점도 있을 거예요. 장점도 있을 거고 그래서 사실 HTTP 쿠키라는 것도 쓰고 있고 쿠키는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근데 뭐 그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 HTTP 서버가 이거 오늘 숙제로 괜찮은 것 같아요. 이번 주 숙제로 과제로 괜찮은 것 같은데 HTTP가 서버가 지금 현재로서는 과거에 어떤 특정 클라이언트가 과거에 이 요청했던 past client request를 기억을 하고 있을 때와 하고 있지 않을 때. 그러니까 지금 현재 HTTP는 과거의 그 클라이언트 리퀘스트를 저장하지 않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전에 어떤 리퀘스트를 요청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기억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 HTTP는 그죠? 그래서 뭐 간단하겠죠 구현하기가 프로토콜을 구현하기가 간단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state information 그러니까 이 클라이언트의 리퀘스트 요청한 정보들의 히스토리를 기억하고 있는 애들 같은 경우 기억하고 있는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좀 복잡하겠죠. 왜냐하면은 과거에 어떤 클라이언트가 어떤 리퀘스트를 요청을 했는지 그 정보를 히스토리를 다 기억을 하고 있으면 조금 더 복잡할 겁니다. 그죠? 복잡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 숙제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stateless protocol이라는 것이 과거의 클라이언트 정보들의 리퀘스트를 저장하고 있을 때, 저장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이 반대가 이제 stateful인데, 그 다음에 과거의 클라이언트 히스토리를 서버가 저장을 해서 그거를 바탕으로 이 클라이언트들 리퀘스트에 응답을 할 때의 차이점, 장단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숙제를 한번 해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HTTP는 stateless.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과거의 클라이언트 리퀘스트에 대한 정보를 전혀 저장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때의 장단점, 그죠? 그 다음에 HTTP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stateful하게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프로토콜을 과거의 클라이언트들이 어떤 파일을 전부 액세스를 했고 그런 리퀘스트 전부 저장을 하고 있을 때의 장단점을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리포트를 해보면 될 것 같아.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stateless 프로토콜과 stateful 프로토콜
그 stateful은 STATEFUL입니다. 그죠? stateful 프로토콜. 챕터 1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stateful 프로토콜과 stateless 프로토콜의 장단점을 비교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과제로 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HTTP는 다시 정리를 하자면 TCP를 사용하고 stateless 프로토콜을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이 HTTP 커넥션을 맺는다라고 얘기를 했죠. 처음에 그 TCP를 사용해서 커넥션을 맺고 그 커넥션을 맺은 그 커넥션 안쪽으로 해서 뭐 파일 1번 요청하고 파일 2번 요청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보면은 처음에 HTTP는 이 non-persistent HTTP 그러니까 연결이 지속되지 않는 HTTP를 썼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연결이 지속되는 HTTP를 사용을 했습니다. 연결이 지속되는 HTTP를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이거를 persistent HTTP를 지속 연결 HTTP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non-persistent 비지속 연결 HTTP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HTTP 1.0이 만들어졌을 때는 non-persistent HTTP를 썼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연결이 지속이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보면은 여러분들이 웹페이지 하나를 열 때, 보통 보면은 베이스 HTML 파일을 갖고 오면서 거기에 연결이 되어 있는 링크가 되어 있는 인베드가 되어 있는 이미지를 여러 개 가져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naver.com 이런 웹페이지를 보든가 어디를 봐도 파일 안에 베이스 HTML 파일 기본 페이지 안에 이미지가 10개, 20개씩 있는 그런 페이지들도 있죠. 그래서 원래 처음에 HTTP가 만들어졌을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이스 기본 페이지 index.html을 쭉 가지고 오면서 그 페이지 안에 이미지가 그림이 예를 들어서 10개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했냐면은 그 이미지 하나하나 가져올 때마다 TCP 커넥션을 다 따로따로 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이버의 메인 페이지에 HTML 파일이 하나 있고 여기에 이미지가 10개가 링크가 돼 있었다고 얘기를 하면은 먼저 이 페이지 하나를 가져오는데 TCP 커넥션 하나 열어서 페이지 하나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하나 가져왔으니까 TCP 커넥션 닫고 그 다음에 이 페이지 안에 이미지가 10개가 들어가 있으면 그 10개 각각 하나를 열기 위해서 TCP 커넥션 하나하나 다 새로 여는 거죠. 새로 열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베이스 HTML 파일에 이미지가 10개가 있으면은 사실 TCP 커넥션을 11개를 열어야 되는 건데 근데 보면은 여러분들 파일 하나 가져올 때 보면은 TCP 커넥션을 포트 80번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한번 파일 하나 가져올 때 어떻게 하죠? 너 시간 되니? TCP 커넥션 열 수 있어요? 물어보고 열 수 있어요. 허락받고 그리고 파일 하나 가져오고 그 다음에 그림 나머지 10개 가져올 때도 똑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림 1번 가져오고 싶다고 하는데 지금 시간 되니? 여유 되니? 여유 돼. 그러면 그림 하나 가져오고 그 다음에 또 그림 2번 가져오는데 가져올 수 있는 여력이 있니? 메모리하고 이런 거 별 문제 없니? 그죠? 그러면 오케이. 그럼 TCP 커넥션 맺을 수 있니? 오케이. 그러면은 또 그림 이런 거를 해야 되니까 굉장히 부담이 크죠. 그죠? 우리가 가지고 오고자 하는 거는 베이스 HTML 파일, 그 기본 페이지하고 그 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10개의 이미지를 갖고 오고 싶은데 그걸 하기 위해서 TCP 커넥션을 11개를 맺어야 되니까 오버헤드가 크죠. 그래서 아이디어가 나온 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어떤 서버랑 연결이 되면은 그 서버하고의 연결을 그냥 지속을 하고 처음에만 커넥션을 맺고 그 커넥션을 통해서 이 서버한테 요청하는 거는 그냥 이 서버 커넥션을 통해 커넥션을 열어놓은 다음에
그 커넥션으로 이 자료들을 전부 다 받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지속형 HTTP입니다. 그죠? 그래서 봤을 때 이 여러 개의 오브젝트들, 그러니까 원래 이 비지속 연결 HTTP에서는 뭐 오브젝트 하나만 TCP 커넥션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 개의 오브젝트들을 하나의 싱글 TCP 커넥션을 통해서 한꺼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하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persistent HTTP, 지속적인 HTTP, 지속 연결 HTTP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구현이 되어 있고, 거의 실제 대부분은 이 옵션을 사용을 해서 실제로 되고 있죠. 그래서 non-persistent HTTP 같은 경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봅시다. 유저가 주소를 뭐 이런 someschool.edu의 some department의 home.index 라는 이런 주소를 액세스하려고 한다. 근데 텍스트 HTML 베이스 파일이 있고, 그죠? HTML 파일이 있고, 그다음에 10개의 JPEG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는 웹페이지라고 생각을 할 때, 이제 비지속 연결의 경우에는, 그죠? 처음에 이 someschool.edu의 웹서버에 포트 80번에 연결을 해서 요청을 해서 다음에 보내면은 이 someschool.edu 웹서버에서는 포트 80번에서 이 리스닝을 하고 있다가 리퀘스트 리스닝을 하고 있다가 이 요청을 받아들인 다음에 클라이언트에게 오케이,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라고 시간 돼요? TCP 연결 열 수 있어요? 물어보고 여유됩니다 라고 답이 오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요청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 TCP 연결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정보를 보냅니다. 그죠? 이 정보를 보내요. 우리가 연결이 됐으니까 TCP 연결이 끝났고 그 다음에 TCP 위에다가 이 주소를 보내주세요. 이 주소를 보내면서 여기서 보내면서 데이터를 보내주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연결을 하고 난 다음에 뭐 주소에 연결이 됐으니까 이 부분을 보내는 거죠. 어차피 얘랑 연결을 하고 있으니까 당신의 웹서버에 있는 some department /home.index 파일을 보내주세요 하고 보내면은 그거를 받은 다음 TCP 커넥션을 통해서 받은 다음에 요 파일을 주는 건 먼저 텍스트 파일을 주는 거예요. 텍스트 파일을 주고 난 다음에 TCP 커넥션을 끊습니다. 오브젝트 하나를 줬으니까 베이스 HTML 파일을 줬으니까 텍스트 파일을 줬으니까 오케이 오브젝트 하나 보냈으니까 끝난 거죠. 여기까지 하나가 끝난 거죠. 자 그러면은 이 HTTP 클라이언트는 response 메시지를 받아요. display HTML 텍스트 파일만 받은 다음에 메시지를 파싱을 합니다. 메시지를 분석을 한 다음에 분석을 해보니까 JPEG 오브젝트, 이미지 오브젝트가 10개가 더 있네? 받아야 될 게, 이 페이지는. 그러면은 각각의 이 10개를 다시 봤는데 이 오브젝트가 하나, 둘, 1, 2, 3, 4, 5, 6, 7, 8, 9, 10번이 있으면은 각각의 오브젝트 관련해 가지고 1번부터 5번까지 다시 반복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열고 받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오버헤드가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 리스폰스 타임 입장에서 봤을 때 실제로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 거냐라고 봤을 때 이 리퀘스트가 끝났을 때 전체 파일을 요청하는 작업을 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 거냐라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보통 RTT라는 말을 씁니다. 아마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가 TCP 내용에서도 많이 얘기를 할 건데 라운드 트립 타임이라고 얘기를 하죠. 영어로는 왕복 타임, 라운드 트립. 그러니까 라운드 트립이니까 라운드 트립을 하는 때 걸리는 시간 타임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라운드 트립 타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의 패킷을 보내고, 그 다음 클라이언트가 패킷을 하나를 보내고, 그 다음에 이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패킷대로 서버가 응답을 보내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보통 한 번 1RTT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1RTT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보통 이 그 HTTP 트랜잭션 그 요청이 끝날 때까지는 보면은 파일 하나를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 걸리는 시간이 대략 처음에 TCP 연결 맺을 수 있어요? 여유 돼요? 물어보고 네, 맺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맺고 난 다음에 그러면은 이 서버의 index.html 파일을 주세요 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index.html 파일을 주겠죠. 또는 뭐 JPEG 뭐 figure1.jpeg을 주세요 얘기하면은 figure1.jpeg을 주겠죠. 그죠? 뭐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오브젝트 하나 봤는데 TCP 연결하는데 한 번 원 RTT가 들어가 있고 한 번 커뮤니케이션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파일을 봤는데 또 이 두 번째 그 RTT가 들어가는 거죠. 실제로 파일 하나 봤는데 RTT가 두 개씩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 HTTP 요청을 했을 때 이 리스폰스를 받기까지 타임이 그죠? 일단 TCP 커넥션 한번 맺는데 원 RTT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HTTP 리퀘스트를 보내고 예를 들어서 뭐 이 주소 뭐 index.html 파일을 주세요 또는 뭐 figure1.jpeg을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뭐 여기 올 때 이제 뭐 HTTP 리스폰스를 보면서 뭐 몇 바이트를 보내고 난 다음에 그 파일을 쭉 보내겠죠. 그죠? 그 파일을 그 파일이 비디오다 또는 고해상도 이미지다 하면은 조금 시간이 더 걸리겠죠. 뭐 좀 많이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non-persistent HTTP response time은 파일 하나 보낼 때마다 RTT 두 번 들어가고, 그죠? TCP 커넥션 열고, 파일 보내고 받고, 그죠?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요만큼 걸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지속 연결형 HTTP 같은 경우에는 오브젝트 하나를 다운로드 받을 때마다 2RTT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TCP 커넥션 열고 파일 요청하고 받고 그죠? 그래서 이런 오브젝트 하나 받을 때마다 TCP 커넥션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이 운영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오버헤드가 꽤 걸리겠죠, 실제로. 예,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제 브라우저들은 어떻게 연결을 하냐면은 parallel connection이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베이스 파일, HTML 파일에 뭐 그림 오브젝트가 한 10개 정도 링크가 되어 있으면은 10개의 리퀘스트를 한꺼번에 동시에 쫙 보내는 거죠. 근데 이제 persistent HTTP, 지속 연결 HTTP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서버가 원래는 non-persistent HTTP에서는 서버가 오브젝트 하나 보내고 난 다음에 그냥 클로즈 해버렸죠. TCP 커넥션 클로즈를 해버렸는데 닫았는데 이 persistent HTTP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오브젝트를 하나 보내고 난 다음에도 리스폰스를 한 다음에도 커넥션을 열어놓습니다. 열어놓고 뭐 예를 들어서 한 1분 동안 열어놓는다든가 아니면 한 2, 3분 또는 10분 동안 열어놓는 그런 옵션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커넥션을 통해서 계속 열어놓고 있다가 뭐 추가로 뭐 웹페이지를 보다가 또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베이스 HTML 파일을 가져갔더니 이미지 10개의 그가 더 있더라고 얘기하면은 이 추가적인 HTTP 메시지가 왔다 갔다 할 때마다 TCP 커넥션을 새로 여는 게 아니라 이 열려있는 HTTP 커넥션을 통해서 그냥 계속 보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HTML 파일을 갖고 온 다음에 HTML 파일을 파싱을 분석을 해서 거기에 담겨 있는
뭔가 이 그 reference 참고 오브젝트 뭐 이미지 파일들이 있으면은 그냥 계속 이 커넥션을 통해서 그 연결을 그 keep 해놓은 상태에서 계속 요청을 하는 거죠. 계속 요청을 해서 그래서 그 봤을 때 그 response time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비지속 연결 같은 경우에는 오브젝트별로 그 toRTT가 들어갔는데 기본적으로는 그 여기서는 이 persistent 이 toRTT를 쓰지 않고 기본적으로는 그 커넥션 한 번만 열면 되니까 그죠? 그냥 모든 오브젝트들을 다운로드 받을 때마다 RTT 한 번만 쓰면 되는 거죠. 요청하고 받고 요청하고 받고 요청하고 받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시간도 빠르고 그다음에 이 양쪽의 그 운영체제 컴퓨터에도 그 추가적인 오버헤드를 훨씬 덜 주는 이런 그 좋은 컨트리뷰션이죠. 네. 그래서 지속 연결성 HTTP를 씁니다.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HTTP의 메시지를 조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HTTP의 프로토콜이 대략 처음에 TCP 커넥션을 열고 그다음에 파일을 요청하고 받고 그다음에 요청하는 파일을 분석을 해서 더 받을 게 있으면 더 받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죠. 그래서 크게 HTTP 프로토콜은 두 가지 메시지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리퀘스트 메시지, 그러니까 요청하는 메시지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응답을 하는 메시지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HTTP 리퀘스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보면은 그 메시지를 한번 쭉 살펴보면 뭐가 좀 복잡해 보이는데, 대략 봤을 때 그 TCP 커넥션이 연결되고, 그죠?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그 어떤 navi.com 서버의 포트 80번에 연결을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연결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보내는 거죠. 그 메시지의 포맷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아까 전에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뭐 naver.com 또는 smu.h.kr 이렇게 보내면은 보통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그런 기계 주소만 보내면은 거기다 붙여서 이 메인 페이지 주소가 index.html이죠. 기본적으로 그냥 자동적으로 따라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앞에다 여기다 뭐 mit.edu를 붙여 쓴다든가 해도 그 뒤에 별다른 그 주소를 그 파일 주소를 정확하게 쓰지 않으면은 그냥 자동적으로 그 웹서버의 메인 페이지, 기본 디폴트 페이지인 index.html을 받게 되죠. 그래서 보면은 그 TCP 리퀘스트를 열고 그다음에 커넥션을 연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바로 보내는 HTTP 메시지의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보기에는 뭐 그냥 페이지를 보내주세요 라는 내용만 있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이렇게 그 많은 내용들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보면은 자, index.html을 주세요 라고 get이라는 명령어를 쓰는 겁니다. get, 그죠? get 명령어를 쓰고 만약에 그러니까 파일을 받을 때는 get 명령어를 쓰고 뭔가 그 글을 쓴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 서버에다가 뭐 이렇게 게시 글을 올리거나 할 때는 포스트를 쓴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get은 서버로부터 파일을 가져오는 거고 포스트는 반대로 이제 써넣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 헤드는 헤더 정보만 가져오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또 따로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get하고 그 메인 디렉토리에 있는 index.html 파일을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그 브라우저에다가 쓰는 부분은 이 부분이죠. 그래서 그냥 웹서버 주소만 쓰면은 자동적으로 이 index.html에 붙어서 갈 거고 뭐 여러분들이 직접 타이핑을 할 수도 있을 거고 또는 news.html 주세요라고 하면 여기 news.html이 그 get이라는 명령어를 쳐서 두고 지나가고 그다음에 HTTP 프로토콜 버전 뭐 1.0, 1.1, 뭐 2.0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이거는 ASCII에서의 그 명령 carriage return character line feed 이거는 그 여러분들이 알 거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 헤더 라인들이 쭉 들어갑니다. 헤더 라인이 쭉 들어가는데 이제 이 내용은 뭐냐면은 요렇게 파일을 가져오는데 필요한 부가 정보들을 웹 브라우저에서 보내는 거죠. 웹 브라우저에서 웹 서버에 보내주는 일종의 뭐라 그럴까 명령어들입니다. 명령어들. 그래서 보면은 접속하고 있는 그래서 그다음에 이 호스트는 지금 이 www.net.cs.ums.edu에 연결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유저의 사용자 에이전트 브라우저, 웹 브라우저는 뭐 파이어폭스 3.6.10을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HTML을 보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영어로 된 자료를 요청을 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뭐 gzip으로 보내는 gzip 파일을 봐서도 괜찮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캐릭터 세트는 ISO 8851의 UTF-8로 인코딩이 된 자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커넥션 keep alive는 지속 연결을 쓰겠다라고 지속 persistent HTTP를 쓰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는 뭐 지속 연결을 뭐 얼마 동안의 기간 동안, 그죠? 뭐 예를 들어서 115초 동안 지속 연결을 해서 이 연결을 지속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 네, 그래서 HTTP 리퀘스트 메시지의 포맷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get 이 프로토콜 리퀘스트 메시지 포맷입니다. 그래서 프로토콜 포맷을 보면은 이게 get, post, header 들어가는 메소드 부분이고, 그다음에 스페이스 있고, URL 뭐 index.html, 뭐 news.html 들어가고, 스페이스 공백 분자 있고, HTTP 버전 그죠? 뭐 1.1, 1.0 있고, 뭐 catch return line forward 명령 들어가고, 그 다음에 header field name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뭐 host는 umass.edu, 그 다음에 user agent는 뭐 여기 계속 이렇게 쭉 똑같은 거죠. 뭐 user agent는 뭐 모질라 뭐 5.0, 3.0. 다음에 language encoding은 뭐 프랑스어, 영어, 코리안. 또 language character set은 뭐 ISO 88591, 뭐 UTF-8 encoding. 그다음에 뭐 또 connection management는 그냥 닫아라 close를 할 거냐 아니면은 keep alive 할 거냐, 그죠? persistent 할 거냐. 그래서 이렇게 메인 라인 이렇게 있고 그 밑에는 계속 이렇게 헤더 필드 네임이 있고, 헤더 필드가 예를 들어서 뭐 host connection, user agent, accept language, accept encoding 뭐 이런 게 쭉 있고, 거기에 각각만 해당되는 값들이 있죠, 그죠? 이렇게 value들이 있고, 헤더 값이 헤더 name이 있고 value 값이 있고 이런 식으로 쭉 됩니다. 그래서 리퀘스트 라인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헤더 라인들이 쭉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여기는 이제 entity body 뭐 번역서에는 개체의 몸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 get 메소드를 쓸 때는 필요 없죠. 그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언제 쓰이냐면 이제 포스트를 쓸 때, 포스트 메소드를 쓸 때는 어떤 내용을 포스트를 할 거냐, 집어넣을 거냐, 쳐넣을 거냐라는 그 부분입니다.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검색 엔진에 검색 단어를 집어넣을 때는 뭔가 이렇게 입력을 입력을 해야 되는 그런 그런 수단이 필요하죠. 그럼 여기다 포스트를 넣고, 여기다 검색 엔진 구글 같은 데에다가 검색할 단어들을 갖다 이렇게 쭉쭉쭉 쳐넣으면은 이런 그 내용들이 이런 body, 네, 그래서
HTTP 프로토콜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리퀘스트 메시지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포스트 메소드 관련해서 그래서 보통 보면은 뭐 검색 엔진 같은 데다가 뭐 그 검색할 키워드들을 집어넣는다든지 그래서 그 웹페이지에 우리가 보통 인풋들을 넣을 때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그 인풋 입력된 자료들이 그 엔티티 바디에 들어가서 서버에 업로드가 됩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이런 어떤 서버에 입력 값을 넣기 위해서 반드시 포스트 방식을 사용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그 get 메소드를 써서도 서버에다가 이런 포스트 같은 입력을 넣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get 방식을 사용을 하면서 그 어떤 그 요청하고 있는 그 URL 주소에다가 입력 데이터, 폼 필드들을 전송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 그 여러분들이 get 방식을 사용을 하고 그 두 개의 필드를 가지면서 그 두 개의 필드에다가 그 입력 값이 뭐 monkeys와 바나나라고 얘기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어떤 웹 페이지에다가 뭐 이런 그 search 엔진에다가 입력 값이 두 개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monkeys and banana 이런 식으로 그 URL을 표현을 해서 입력 값을 넣는 경우를 여러분들이 좀 아마 본 경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그 웹 서핑을 하면서 보면은 이렇게 그 이런 종류 확장된 URL이 많이 있는데 이런 방법 굳이 꼭 그 어떤 웹 서버에다가 어떤 값들을 입력하기 위해서 꼭 항상 포스트를 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그 URL 메소드를 사용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확장된 URL을 써서 그 이런 데이터들을 그 두 개의 필드에다가 이 페이지의 그 두 개의 필드에다가 하나의 값은 monkeys를 집어넣고 하나의 값은 바나나를 집어넣는 이런 식으로 그 입력을 업로드를 하는 방법도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겁니다. 그죠? 네. 그리고 이제 get하고 post를 얘기를 했었고 헤더는 그 get 방식과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이제 서버가 헤드 방식을 가진 요청을 받으면은 HTTP 메시지로 응답은 하는데 요청된 객체는 보내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index.html 파일을 요청을 하는데 그 get 메시지로 요청을 하면은 그 실제로 그 index.html 파일 그 객체의 몸체를 다 보내는데 헤드라는 식으로 헤드라는 그 메소드 명령을 쓰면서 index.html이라는 걸 입력을 하면은 그 index.html에 관련된 헤더 인포메이션만 보내고 그 몸체 파일은 보내지 않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서버로 하여금 get은 뭐 헤더고 get은 비슷한데 get은 실제 그 requested object를 포함해서 보내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헤드라는 메소드를 쓸 때는 몸체는 빼고 그 몸체에 대한 헤더 정보만 보내주는 그런 그 메소드.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HTTP 1.0에서 허용하는 그 메소드 방법들이고, 그다음 HTTP 1.1에서는 이제 그 뭐 put하고 delete라는 그 명령으로 그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put은 웹 서버에 그 업로드할 객체를 필요로 하는 웹 서버에 업로드를 할 객체를 필요로 하는 예를 들어서 파일을 업로드를 한다든가 뭐 이미지를 업로드를 한다든가 그런 경우에 이제 사용을 하게 되고 있고 그다음에 delete는 그 URL에 있는 URL 필드에 있는 파일을 지우는 것도 사용하도록 이렇게 확장을 한 그 프로토콜이죠, 실제로. 네. 실제로 HTTP 1.1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HTTP 리퀘스트 메시지, 요청 메시지를 살펴봤고, 이제 마지막으로 HTTP 리스폰스 메시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응답 메시지죠.
여러분들 이제 와이어샤크를 가지고 또 실습 숙제를 또 하겠죠. 자, 보면은 이거는 언제의 응답 메시지냐면은 예를 들어서 클라이언트가 TCP 서버에게 TCP 커넥션을 열어주세요. 열겠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예, 엽시다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index.html 파일을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은 서버가 이제 응답을 하겠죠. index.html 파일을 줍니다. 그러면은 index.html 파일의 내용은 여기에 있어요. 여기. 이게 메시지 바디입니다. 이게 이제 실제 데이터 index.html 파일에 뭐 welcome to this page 뭐 이런 게 뭐 welcome to our lab 그다음에 뭐 네이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런 실제 여러분들이 웹페이지에 보이는 웹 브라우저에 보이는 데이터는 여기에 있고 그다음에 요 헤더 정보들 그죠? 이것이 메시지 바디 정보고 이 부분 헤더 정보를 이제 쭉 보내는 거죠. 근데 보내는데 이 서버가 클라이언트에 보내는 응답입니다. 메타데이터죠. 응답을 보내는데 HTTP 버전은 1.1을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00 OK 이 메시지가 이 리퀘스트가 성공적으로 수용이 됐다 라고 이런 걸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대답이 이 리스폰스가 보내진 시간은 보면은 뭐 비슷합니다. 데이트 헤더 필드가 있고 서버 헤더 필드가 있고 그다음에 가장 최근에 변경된 날짜를 저장한 데이터 이 태그 헤더 필드 그다음에 뭐 accept range 몇 바이트부터 몇 바이트를 받아라 부분적으로 받을 때 그다음에 content length 뭐 이 컨텐트의 길이는 2652바이트고 그 다음에 persistent connection을 할 건지 말 건지 뭐 타임아웃은 10초로 두고 뭐 최고는 뭐 100초까지 열어두겠다. 그 다음에 connection은 close 하지 말고 뭐 하겠다. 컨텐트 타입은 뭐 이미지는 아니고 텍스트고 그죠? 그 다음에 캐릭터 셋은 뭐 ISO 8859.1이고 이런 헤더 정보를 통해서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통신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요청을 보면은 비슷하죠. 리퀘스트 메시지랑 먼저 이제 리스폰스 코드가 있고 그 밑에는 다 헤더 필드가 있고 그 값들입니다. 헤더 필드 밸류, 헤더 필드 값, 헤더 필드 값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고 마지막에는 실제 사용자가 요청한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라인에서 봤듯이 HTTP 리스폰스에는 스테이터스 코드가 있습니다. 스테이터스 코드가 상태 코드가 있죠. 그래서 스테이터스 코드는 서버가 클라이언트에게 리스폰스 메시지를 보낼 때 항상 첫 번째 줄에 있습니다. 첫 번째 줄에. 그러니까 리퀘스트 메시지에서 항상 첫 번째 줄에는 뭐가 나왔어요? 뭐 get, post, head하고 그 다음에 주소 URL이 있었죠. 그죠? 있었고, 그 다음에 HTTP 1.1이다, 뭐 1.0이다, 이런 게 있었는데, 리스폰스에서는 가장 중요한 서버의 스테이터스 코드를 보냅니다. 일단 보면은, 뭐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웹페이지 쓸 때, 뭐 404 not modified나, 그 다음에 200 OK, 뭐 이런 것들, 그죠? 그 다음에 뭐 아마 여러분들 본 적 있을 거예요. 뭐 badly 400 뭐 여러분들 웹페이지를 들어갔는데 뭐 아무것도 안 보여요. 404 not found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400 bad request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웹페이지를 보다 보면. 그래서 이런 코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 OK는 방금 전에 전 페이지에서도 봤듯이 이 리퀘스트가 성공적으로 수행이 됐고 그 다음에 이 요청된 오브젝트가 이 메시지의 맨 뒤를 찾아보면 있다. 200OK가 아무 문제 없이 됐다라는 얘기고 404 not found는 여러분들 아마 많이 봤을 텐데 이 웹페이지는 그런 페이지 없습니다 라는 얘기죠. 그렇죠? 400 bad request는 뭐 봤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리퀘스트 제대로 보내세요 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301 moved permanently는 뭐 별로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 505도 별로 그렇게 많이 못 봤을 텐데 HTTP 버전이 별로 그렇게 서포트가 안 된다. 뭐 이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게 200 OK하고 404 not found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HTTP의 브라우저가 보내는 그 리퀘스트를 텔넷이라는 그 텍스트 그 리모트 로그인하는 툴을 사용해서 실제로 보내보면은 여러분들이 텔넷이나 SSH 그죠? 텔넷이나 SSH 같은 걸로 이제 웹 서버의 그 포트 80번으로 실제로 접속을 하면은 뭐 예를 들어 SSH나 아니면 뭐 텔넷이나 그런 걸로 그 웹 서버에 포트 80번에 접속을 하면은 그죠? TCP 커넥션을 포트 80번으로 열고 그죠? 어, 그래서 그 포트 80번은 웹 서버에 연결을 하는 건데 웹 브라우저로 연결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리모트 로그인 하는 이 툴을 가지고 연결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아마 이해가 안 되면은 어떻게 해볼까요? 뭐, 그, 유튜브에 보니까 뭐, using telnet to test HTTP on port 80 뭐 이런 게 있네요. 한번 이런 것도 한번 이런 거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 telnet, 이그 텍스트, 그 리모트 로그인, SSH 같은 telnet이나 그런 걸 써서 웹 서버의 포트 80번에 연결을 하면은 TCP 커넥션을 포트 80번으로 열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된 다음에 이 여러분들이 타이핑 하는 게 그대로 웹 서버에 전달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들 교과서 97페이지, 교과서 97페이지 한글 버전 기준 97페이지 맨 밑에 그 그림 2.9 부분에 있는 그 보면은 뭐 실제로 HTTP 응답 메시지를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이것은 아주 쉽고 중요하다. 먼저 원하는 웹 서버에 텔넷으로 접속을 한다. 그리고 그 서버에 있는 객체에 대해 한 줄로 된 요청 메시지를 입력한다. 여러분들이 유닉스 컴퓨터에 로그인할 수 있다면 다음과 같이 입력하라. 그래서 텔넷이라는 프로그램을 써서 여러분들이 뭐 맥 컴퓨터로 쓰고 있어도 되고, 그죠? 그죠? 윈도우에서도 아마 텔넷 있을 거예요. 텔넷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그 텔넷 사용해서 HTTP 포트 80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면 비디오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하나 보면 될 것 같고 뭐 업로드를 하나 뭐 해주든지 할게요. 그래서 보면은 그 텔넷이라는 프로그램을 써서 웹 서버의 포트 80번에 직접적으로 접속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하면은 웹 브라우저로 사용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냥 텍스트 상에서 웹서버랑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되는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꼭 이걸 한번 보길 바래요. 꼭 보고 비디오를 올려줄 테니까 시험에도 나옵니다. 그죠? 그죠?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응답을 보내면은 뭐 연결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연결이 되고 난 다음에 이 get 명령을 쓰고 그 다음에 그 웹페이지에 있었던 그 내용 그대로를 써서 보내주는 거예요. 아까 전에 그 보면은 HTTP 리퀘스트 메시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써서 이제 보내주면은 그죠? 먼저 이 줄을 타이핑을 해서 쳐놓고 그 다음에 또 이 줄을 타이핑해서 쳐놓어서 끝나고 나면은 그 HTTP 서버가 응답 메시지를 하는 걸 보여주 쭉 이제 응답 메시지가 뜨고 커넥션이 끝날 거예요. 그래서 그 유튜브 비디오를 하나 올려줄 테니까 그걸 하나 보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 여러분들도 그 여러분들 윈도우즈나 아니면 맥킨토시 맥이나 아니면은 그 우분투 시스템에서 보면은 이 텔넷 프로그램이 있을 겁니다. 텔넷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켜서 직접 여러분들이 이런 웹 서버의 포트 80번에 직접 접속을 해가지고 테스트를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 실제 그 숙제나 시험에도 나올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처리를 했을 때 서버가 보내는 HTTP 서버의 그 리스폰스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실제로 한번 보고, 그죠? 그거를 해보는 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실험을 해보길 바랍니다. 꼭 해보도록 하세요.
시험 나옵니다, 나중에. 네, 그래서 오늘 요 1시간 수업은 이 정도까지 하고, 또 다른 그 다음 내용은 별도의 비디오로 또 만들어서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쉬고 뭘 좀 시키고 그 다음 비디오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우리 연구실에서 주로 우리 연구실은 이제 글로벌 인터넷 시스템, IoT 시스템, 그 다음에 이제 AI나 빅데이터를 활용한 뭔가 사회적인 문제, 사회 경제적인 문제를 푼다든가, 그래서 어떤 인터넷 공모상에서의 사기 프로젝트를 찾아낸다든지,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를 찾아낸다든지, 또는 어떤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소셜 네트워크 상에서 예를 들어서 이번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가 이렇게 퍼졌을 때 그러한 확산하고 있는 패턴을 분석을 하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으며 이런 것들 전체적인 사회 경제적인 시스템, 정치적인 시스템에서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분석해서 사람들의 심리나 현황 파악을 하고 향후 앞으로의 사회나 정치나 아니면 이런 분위기에서 어떤 식으로 예측을 한다든가 미래 예측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한 가지 예로 들자면 주식이나 증권에서의 그런 시세 예측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인터넷에서 악성 멀웨어들 어택 트래픽이나 botnet 트래픽 같은 것들 그런 그러한 악성 트래픽들을 공격 트래픽들을 식별을 하고 그런 것들로부터 어떻게 보호를 할 거냐 이런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연구 내용들 그다음 구성원들 그다음에 어떤 논문을 썼는지,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교수가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는지, 그런 관심이 있으면은 우리 연구실 홈페이지가 cosmos.smu.ac.kr입니다. 그죠? cosmos.smu.ac.kr이니까 거기에 들어와서 관심이 있으면은 목요일 늦어도 금요일까지, 늦어도 목요일이나 금요일까지는 저나 우리 조교한테, 저희 연구실, 여러분들, 연구실 대학원 선배들한테 연락을 주세요. 이승훈 박사과정 또는 이강희 석사 졸업생, 그 다음에 안준영 다 여러분들 선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우리 조교들한테 연락하든지 아니면 나한테 직접 연락해도 되고, 관심이 있으면은 연구실에 들어와서 연구생 생활을 하면서 일정 부분 아르바이트 하듯이 급여도 좀 받으면서 연구실에서 어떤 공부를 주로 이제 빅데이터나 AI나 또는 이런 글로벌 IoT 시스템, 인터넷 시스템 또는 시큐리티 이런 뭐라 그러나 아까 전에 그냥 공격자 트래픽, 침입 탐지, 트래픽 탐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폭넓은 부분에 있어서 관심이 있는 친구들, 그래서 연구생 생활을 해보고 좀 연구실에서 선배들하고 생활하면서 실제 프로젝트나 논문에도 좀 도움을 좀 해보고 실제 경험 갖고 싶은 친구들은 연락을 해주세요. 그래서 목요일이나 늦어도 목요일이나 금요일까지 연락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다음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네.